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사의 수용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사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또 다른 LH 직원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LH 내부는 침울함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날 사망한 A씨가 투기 의심자로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날에는 간부급 직원 B씨가 국민을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축소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전세 시장은 전주 대비 0.1%로 지난주 대비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고덕 강일지구내 대단지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사 대책의 기초 작업만 하고 물러나는 시한부 장관이 됐습니다. 지금 책임자의 경질만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이사 공급 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경 쓰게 되는데요. 자, 오늘 강의 시간에 팀장님께서 그중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추려 주셨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핵심 3요소 무엇일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 바로 투자에 필요한 3가지 요건, 입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입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역적으로도 어떤 입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추천 지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의 3박자, 입지 조건 찾을 수 있는 요건, 이것만 이제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투자의 3박자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왜 투자의 3박자인가? 바로 상승장일 때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지가 하락 방어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3번째, 이제 어디에 있는 거야?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추천 지역, 바로 투자의 3박자 갖추고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3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투자의 3박자, 첫 번째 바로 수익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개발 호재,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그만큼 수익성이 좋겠죠. 개발 호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겠죠. 교통의 호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각종 인프라 시설이 개선이 된다든가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한강변, 자연 환경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이제 녹지 공간이 있는 이제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집값 상승률도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자연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생활 인프라냐? 생활 인프라가 그만큼 좋아진다고 하면 많은 수요가 집중이 되겠죠. 수요가 집중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땅값, 집값은 자연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바로 수익성이 좋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좋은 지역에 첫 번째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바로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성이 무슨 말이냐? 바로 공실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이 수요는 바로 임차인 수요가 되겠죠. 임차인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수요 자체가 집중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냐?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분들 당연히 철거가 들어가면 주변 지역으로 임차의 수요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런 수요 자체, 임차인 수요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황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금성, 말 그대로 내가 돈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이런 그 황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황금성 보시게 되면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값받고서 팔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는 지역에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수요는 임차의 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의 수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삼박자,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성, 이렇게 투자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입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입지가 중요한 지역, 바로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투자의 삼박자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냐? 바로 첫 번째, 앞으로 부동산 지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 5년은 상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급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지가는 4, 5년 동안은 이제 상승장이거나 최소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삼박자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수익성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은 꼭대기,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 꼭대기일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지가 정말 크게 폭등이 됐었죠. 하지만 앞으로 4, 5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꼭대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공급 자체가 서울 안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로 어떤 투자든 리스크는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락장에도
하락폭이 낮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게 어떤 투자든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한 지역 자체가 이 지가 자체가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 내가 보유한 종목 자체가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할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스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하락 장애도 이렇게 하락폭이 가장 낮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3박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3박 그리고 플러스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방향에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가는 지역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부동산 투자라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 그만큼 투자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투자의 3박자를 갖추고 있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만큼 지가 상승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 지역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역 바로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 바로 수익성을 보게 되면 GTX A 노선이 현재 연신내 역세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4년 후에 아니면 1년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4, 5년 후에 바로 GTX A 노선이 연신내 역세권으로 개통이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되면 당연히 수익성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고요. 안정성을 보시게 되면 안정성 주변으로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주 수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공실 걱정 없겠죠.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황금성을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금성도 그만큼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의 수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양동 수익성 보실까요? 강진구 자양동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가 상승은 정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강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을 보시게 되면 안정성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공실 걱정 없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 그다음에 도심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역시 없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황금성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한강변을 끼고 있다.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투자의 수요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한강변의 입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3박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지역, 연신내 역세권과 자양동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시고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과 강진구 자양동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똘똘한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의 삼박자를 갖춘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황금성, 이렇게 투자의 삼박자 갖춘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소액으로 재개발 가능 예정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투자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으면. 그다음에 개발 압력. 이 개발 압력은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지역 자체가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지가 상승과 개발 압력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 도심권의 아파트 가격, 중위권 가격대가 1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정말 높습니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액으로도 신축 아파트, 서울 도심 안에서도 신축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이런 투자의 삼박자 갖추고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이제 지역을 선정하신다고 하시면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2021년도 승부를 거셔서 최고의 수익 창출을 하시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 도심 내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정말 소액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삼박자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되는지 수익성 따져봤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는 지역인지 황금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때 이런 요소들 확인해 보시고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두루 이 요소들을 갖춘 지역에서 함께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투자 요소들 정말 고루 갖추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치가 건대입구역 주변이고 한강과도 가까운 것 같은데 소개 들어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현재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동 GBC 개발 사업, 그리고 잠실 말시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과 12구역, 그다음에 7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땅값, 집값 자체 크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실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 자체 정말 개발 압력이라든가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강 가까이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도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자,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부재 다세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연신내 쪽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왜 연신내 지역의 주택을 많이 찾으시는지 그 이유들 살펴볼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호선, 6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제 이주 수요 자체가 크게 발생이 됨에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개발 호재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가 선정이 있습니다. 은평구 안에서도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요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셨을 경우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GTX A 노선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강남의 접근성, 현재 보시면은 30분, 40분, 정말 1시간까지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GTX A 노선이 개통이 됐을 때 이 강남까지 연신내 역에서 10분 안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직주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축 노후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바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진위원 자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이쪽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됨으로써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프리미엄 자체가 빠바박 붙습니다. 정말 크게 붙기 때문에 그 전에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한 집가 상승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주 수요가 풍부해지면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 3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실투금 1억 2천에서 1억 4천, 1억 초반대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이 연신내 역세권에는 GTX A 노선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이 트리플 역세권 정말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 예정지 자체가 정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GTX A 노선과 맞물렸을 때 시너지 효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집가 상승폭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지역 선정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똘똘한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한 지역은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아주 큰 지역이죠.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이었고요. 자, 오늘 만나본 지역들 따로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함주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짝 보니까 팀장님과 강남권, 강북권 둘 다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가볼 지역의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 지역들도 또 특이점이 있는 지역들만 또 가지고 나와봤는데, 자, 오늘 굉장히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1년도에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그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였던 지역들의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또 이슈들, 또 어느 지역들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또 GTX 신호선, 우리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또 GTX 교통의 개발 호재 소식인 또 GTX 신호선이 있기 때문에 신호선 자체가 올해 이제 착공 소식이 들려오죠. 착공 소식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역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적인 요소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두 지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디가 많이 오를까 궁금하시죠? 교통 호재에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강남권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3구 서초구에서 거주 만족도가 정말 좋다고 알려진 지역이죠.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자, 양재동 쪽 팀장님 여기는 어떤 게 매력일까요? 그렇습니다. 양재동이요. 서초구 양재동이죠. 양재동에는 이런 다양한 이런 가치를 형성해주는 요인들이 이런 입지 안에 다 같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고 현재 이런 지역들 자체에서 서초구 안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을 한번 먼저 보시면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죠. 현재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역사, 또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주변에 또 녹지 공간도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도곡공원이랄지 또 말죽거리 공원이랄지 또 바로 아래쪽에는 양재 시민의 숲과 또 반대편에는 또 구룡산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산과 그리고 산과 이런 천변 그리고 또 공원들 이런 녹지 공간들이 이 지역을 상당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는 이런 훌륭한 녹지 공간까지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고 또 가운데 중요한 이런 양재천이 흐르고 있죠. 양재천변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또 우리가 또 한강변이나 천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높은 지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의 방향성으로도 굉장히 체크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양재동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강남 3구 중
또 송파구 이런 문정동처럼 이런 새로운 이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들, 그러한 변화를 송파구 문정동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3구 안에서도 이렇게 저층 주거 지역들 또 빌라 단지들이 굉장히 모여져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미래적인 가치들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쪽으로는 강남역 상권도 바로 한정거장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이랄지 또 우측에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들, 도곡과 대치동의 이런 학원가들이랄지 또 반대편으로는 이런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000세대, 3,000세대 이러한 대규모 단지들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또 이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또 이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주 수요까지도 항상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층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재천을 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재동 자체가 이런 양재천변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탄천과 만나는 부분들 또 한강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나아져 있고 그러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뿐더러 이 지역, 천변 지역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신다면 또 삼성동이랄지 잠실동, 탄천 주변에 또 대치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형 들이 민접해 있고 토지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또 아래쪽으로는 도곡동이랄지 개포동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이죠. 대규모 아파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 자체도 굉장히 접근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또 지가도 상당히 높게 되어져 있는 지역들이라는 것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양재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형들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아파트와의 이런 개발이랄지 향후 또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현재 이 지역 자체가 빌라랄지 단독주택이랄지 이런 연립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공급의 타겟팅도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양재동인 것 같고 그 지역 안에서도 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내 눈앞에서 바로 확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운동이랄지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맛집이랄지 또 명소랄지 양재천에 카페 거리가 항상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 통해서 또 유동인구랄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를 상당히 잘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겠죠. 직주 근접성의 매력을 한번 보실 텐데 양재동 바로 옆에는 이제 양재 R&D 단지가 위치하고 있죠. 왼쪽으로는 바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과 LG와 KT의 이런 연구 시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모습들 또 아래쪽으로는 지도상에는 안 보이겠지만 판교랄지 또 아래쪽 판교까지도 신분당선을 타고 새 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과천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바로 한정거장만 올라오면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의 강남역 상권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위쪽에 테헤란로랄지 테헤란로와 봉온사로 남부순환로가 많은 직장군들의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주변에 또 원주로랄지 또 강남대로의 주변에도 항상 많은 일자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강남구의 이런 대형 규모의 일자리 타운도 바로 위에 맞이하고 있고요. 또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이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역에 또 GTX C 노선이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GTX C 노선이 또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GTX 역사로도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초역세권이랄지 그런 입지의 장점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강남 상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워낙에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수많은 노선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광역 버스 노선들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또 삼성역과 또 양재역과 수서역에 들어오는 GTX역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GTX역들이라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바로 옆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런 경부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올림픽대로랄지 또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들 이러한 간선도로망이 워낙에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이동의 그냥 편리성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지역이 또 이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재 RNC 특구가 또 조성이 되고 있죠. 해당 지역 양재동에서 양재동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KT나 LG나 또 삼성이랄지 양재 IC 주변에 또 현대 기아차 본사가 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대기업의 이런 본사가 이곳에 입점해 있고 연구단지랄지 주변에 또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중견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그냥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또 이 지역에 22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자체가 현재 강남역을 기준으로 우측은 테헤란로가 위치해 있고 이제 좌측은 서초대로의 개발이 이렇게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혀져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우측에 있는 테헤란로와 굉장히 어깨를 이제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고층화된 빌딩들이 이제 서초대로 주변으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테헤란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산이 되면서 더욱더 이러한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겠죠. 거기에서도 또 이게 용적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향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소식이 서초대로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는 뭐 GTX죠. 앞서 말씀드린 GTX 역사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올해 이런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강남 3구 안에서는 삼성과 양재와 수서역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이랄지 뭐 수서랄지 양재역, 이 역세권의 가장 특이점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겠죠. 이 지역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교통망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강남 3구 안에서도 들어오는 역사들 또 양재역이 그중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이 신분당선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하철 노선에 뭐 GTX도 있겠지만 지하철 노선에 또 연장 소식도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이 신분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아래쪽에 현재 양재역이 위치해 있고요. 양재역 쪽 아래쪽으로는 이런 판교의 뭐 실리콘밸리, 뭐 테크론밸리랄지 또 위쪽으로는 바로 이런 강남권의 대형 업무단지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 또 강남권 업무단지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연장 사업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는 또 용산의 민족공원이 완성이 되고 한남 뉴타운의 완성도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또 강남권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소식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대형 업무지들을 뚫고 가는 노선들 우리는 앞서 서울의 황금 노선인 9호선에서 그 예를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업무 단지들을 뚫고 지나가는 신분당선의 그런 값어치가 앞으로는 굉장히 황금적인 부분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이런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뭐 동탄이랄지 이미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곳이 서울 쪽에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통해서 도로를 뭐 지하로 놓는 것들, 교통의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굉장히 교통의 정체가 심한 지역이죠. 이 지역 자체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지상에 이런 토지가 상당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원이랄지 또 업무 시설들, 뭐 쇼핑 시설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향후 더욱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이 라인 전체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양재동이 이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특혜까지도 계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교통의 개발 호재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앞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현재 가격 자체가 4억 8천만 원에서 4억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런 전세난이랄지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 가격들 그로 인해서 또 이 지역의 이런 소액적인 금액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이곳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들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월세도 상당히 강세인 지역이에요. 월세가 굉장히 드물다 보다 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월세 자체도 5천만 원에서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이 또 우리는 천변을 보유한 지역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런 자연 환경들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녹지 환경들이 이것은 인위적으로 굉장히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까지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우리 양재동 주변에 수많은 다양한 일자리들이 항상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또 개발 호재도 우리 경부고속도로부터 해서 뭐 GTX랄지 교통이랄지 일자리랄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져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앞에는 양재천이 흐르고요. 앞으로 GTX 노선까지 지나가게 되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습니다.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2억 7,5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그래요? 자, 강북권에선 오늘 도봉구 쪽 가보겠습니다. 왜 노도강이라고 해서 항상 꼽히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제 강북권의 이런 또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지역들, 또 앞으로 GTX 라인이 들어오는 지역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도봉구 창동을 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올해 오늘 발표했었죠. 이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이런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기존의 서울 도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실거주랄지 또 거주의 목적성, 우리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들도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살펴보시면 서울 외곽 지역들 위주로서의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도봉구 자체가 동년 대비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예전에는 그냥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던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현재는 뭐 이런 저평가돼 있거나 또 앞으로 많은 개발 소식이 이 지역에 많이 언론에 의해서 많이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중상위권, 항상 이 중상위권 5위권 안에 랭크가 돼 있을 만큼 앞으로 이제 많은 앞으로 이런 상승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지표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도 상당히 10년 이상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자의 이런 니즈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뭐 깨끗한 이런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신축의 공급이 없는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이 희소한 지역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창동역도 현재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죠. 4호선을 이용해서 대학로랄지 명동이랄지 서울의 이런 도심권까지 충분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4호선은 용산이랄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부선이라고도 하죠. 1호선과 또 그 옆으로는 노원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원역으로 이용해서 또 아래쪽에 강남권까지의 이런 연결성이 20-30분 내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변에 바로 가운데에는 이제 동부가선도로의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동부가선도로도 역시 지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부가선도로를 통해서 또 아래쪽으로 강남권까지의 연결성도 더욱더 편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이 굉장히 예전에는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있었죠. 왜냐하면 주거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 이행이 되고 있었고 그만큼 주변에 인프라 시설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학군들이랄지 또 백화점이면 백화점, 그리고 쇼핑 시설, 또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지역이 창동역과 이제 노원역 사이에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 위주의 개발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23년, 24년,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완성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상승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서울 2030 기본계획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주변에는 서울 아레나랄지 우리 창원미 문화산업단지랄지 또 로봇과학관이나 서울미술관 이렇게 문화와 음악의 도시와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2030 계획 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이곳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계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첫 번째로는 이제 창동 아레나 센터인데 창동 아레나의 부지 자체가 공연장 자체가 현재 한 2만여 석 규모의 이런 공연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K-팝이랄지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간다면은 앞으로 외국인들의 이런 내한 공연들 그로 인해서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까지도 덩달아서 같이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소식이고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문화와 이런 음악의 중심의 도시로서의 변해가고 있는 그런 진행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으로는 이제 창동 이런 문화산업단지가 굉장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49층까지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고층 빌딩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이런 기업들이 이곳에 입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이제 창동 차량기지 부지가 있어요. 도봉 운전면허 시험지인데 이곳에는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의료시설들, 의료와 이런 바이오 시설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또 양질의 의료 일자리랄지 의료의 서비스까지도 이 지역 안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자체도 이제 GTX 신호선이죠. GTX 신호선이 강북의 이런 노도강 지역 중에서도 유일하게 들어오는 데가 바로 창동역이죠. 그만큼 이곳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들이고 또 하나로 더욱더 추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창동역의 KTX 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서울역에서 이제 창동까지 연결되는 KTX역까지 이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창동역이 이제 뭐 GTX랄지 KTX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방으로서의 이동성도 더욱더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으로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화 사업이 기다리고 있죠. 동부간선도로 지화 사업 자체가 이제 하계 IC에서 이제 아래쪽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영동대로의 지화 사업까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동에 굉장히 단축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위쪽에 또 새로운 토지들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지화를 통해서 그 주변에 뭐 수변공원이랄지 수변공원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즐기면서 이런 여가생활 활동에 굉장히 많은 장점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수변공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뿐더러 또 이런 지화를 통해서 뭐 소음이랄지 또 환경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도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또 창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을 보셔야겠죠. 금액이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3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돼 있죠. 이것이 방 2개짜리가 아니고 방 3개 갖고 있는 3룸의 주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2억 7,5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또 전세가도 상당히 서울 지역은 어디를 빼지 않고 전세가의 상승은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런 전세난들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전세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는 투자하실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 자체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창동 지역이요. 서울 2030 플랜 중요합니다. 3도심, 7광역지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7광역 중심지 중에 하나인 또 창동이고 그곳에 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GTX 노선을 따라서 많은 지가의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 꼼꼼히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이 지역이 또 시설도 교통도 유명하고 저 바로 옆에 노원가의 학원가들이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학군의 수요랄지 또 백화점이랄지 인프라 시설들도 워낙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창동 경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들이 이곳에 워낙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와 주거와 직장의 이런 조화 자체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도봉구 창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창동 지역의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호재와 함께 GTX-C 노선의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통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더블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